구리시는 과밀 억제권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크노밸리 사업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테크노밸리 사업밖에 못한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우리는 도시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고민이 됐고 그 신청을 하고 훨씬 더 보강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원축을 정말 중심으로 한 양주가 경기 북부 본가로서의 그런 그 발전축을 최초로 만들어내고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이제 심사위원도 지사님도 100만의 경원축이 뭉쳤다는 것을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양주가 유치에 최종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공부 방식을 해서 발표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투명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적확성이 있는 거냐. 대규모 벤처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 바로 테크노밸리를 수식하는 많은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테크노밸리가 조성된 판교에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도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선정을 놓고 많은 시군들이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3일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양주시와 구리 남양주시 두 곳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공동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경기 북부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2차 테크노밸리 선정과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1차로 고양시를 선정한 후 추가로 북부 테크노밸리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뛰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는 산업시설도 거의 다 제조업 중심의 어떤 소음, 오염, 악취 유발하는 이런 사실 제조업들로 그동안 구성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런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이제 발전이 안 됩니다.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산업 연구 기능과 비춰봤을 때는 산업의 기능은 상당히 이제 탄탄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연구 산업 기능이 사실 경기 북부에 이제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연구 산업 기능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새로운 이 기능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지자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지난 9월 29일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 공모를 마감한 결과 구리 남양주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수요 조사서를 제출해 3파전이 됐습니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 앞서 달려나간 지자체는 바로 구리 남양주였습니다. 지난해 각각 경기 북부 1차 테크노밸리 사업 유치를 희망했다가 탈락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서로의 이견을 좁히면서 2차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라는 전략적 합의를 끌어내고 지난 7월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양시가 주장하는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넘어서 시민들의 염원을 이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결하고 단합하는 데에 우리가 행정이 기득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의지를 우리가 담아서 공동으로 유치하자, 그런 결정,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후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를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 유관 기관들의 업무 협약은 물론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 장이 직접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리 남양주 인구가 이제 90만 명입니다. 90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이제 전달해 드렸고, 남경필 지사가 늘상 말씀한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균형 발전 측면이라면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반드시 이 유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리시는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크노밸리 사업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테크노밸리 사업밖에 못한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우리는 도시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기가 어렵습니다. 유치를 꿈꾸는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함을 넘어 과열된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뜨거웠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죠. 제가 이제 용역도 이미 올 1월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압력 수단으로 쓴다든가 이건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10만 서명 운동을 했는데 10만 명이나요? 한 달 반 만에 그 10만 서명 운동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또 그런 부분, 특히 경원축에 대한 우리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양주의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밸리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고양시와 최종으로 갔는데, 역시 인구가 많은 도시가 그 사업 성공성에 대해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 발전 측면을 얘기를 했고, 올해는 하여튼 그 시민들의 힘을 받아서, 그 좋은 길을 받아서 꼭 양주로 유치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원축을 중심으로 한 양주가 경기 북부 본가로서의 그런 그 발전축을 최초로 만들어내고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 전에 이미 이제 성남에 이제 이미 있고요. 한 곳에 했기 때문에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10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고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외된 또 나머지 지역을 위해서 남북은 이미 2개 있기 때문에 또 한 곳을 요구를 했고, 지사님이 또 나머지 지역을 또 이렇게 비등을 붙여서 경쟁을 붙여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이제 수도도시인 의정부가 저번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고향이 됐고, 또 신청을 하고 훨씬 더 보강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요 조사서를 낸 이후에도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제작진은 사업 부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에 마지막 점검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찌감치 공동전선을 구축한 구리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크기에 시장은 물론이고 담당자도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양주시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또 의정부시는 시장의 건강을 문제 삼아 예정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왜 그랬는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얼마 후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월 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의정부시청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핵심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를 포기하고 양주시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급박하게 이루어진 의정부시의 포기와 양주시 지지 선언의 이유는 기자회견 도중 안병용 시장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실사가 오고 월요일 날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쨌든 구리와 남양주가 67만, 20만, 87만이 해달라고 그러고 각각의 44만이 그리고 20만이 해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됐을 때 그 서로 원망은 인근한 양주와 의정부가 정말 원수로 한 근 10년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의 인식.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고요. 연천이, 동두천이, 포천이 다 경원축을 호소한 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축에 전부 100만입니다. 이제 인구 가지고 뭐라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결국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사 요인 중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지난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 시 경합을 치렀던 지자체 중 최종 선정된 고양시의 인구가 104만 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장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이번 결정의 급박성과 함께 정치적 고려도 포함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는 죄송하는데 이성호 시장님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제 하루 남기고 실사가 오는데 이 순간 시장님 한 번만 제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어떻게 하냐.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공문 좀 보내봐라. 그리고 내가 비상한 결심을 하겠다. 그 공문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그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홍문정 국회의원님 또 문희상 국회의원님 의장님께 행사 중에 또 말씀을 여쭙더니 또 그런 긍정적인 또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 결심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큰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격적인 양보로 힘을 하나로 모아 경원축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같은 합의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선정 발표를 불과 일주일여 남긴 시점에서 유치를 포기하고 양주시를 지지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는 1차, 2차에 걸쳐서 북구 테크노밸리 유치주에서 그 수천만 원의 그런 어떤 예산과 행정력을 많이 투입하고 또 시민들도 거기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 발표 일주일 전인 11월 6일에 갑자기 포기 선언을 하고 양주시를 유치 선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시민과 저도 아직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그 시민 대표기인 의회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당일날 의원들에게 통보해서 이런 지지 선언 발표가 있으니까 참석해라 라는 일방적인 이유는 완전히 그냥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전 도의원의 주장은 준비 과정에서 소모된 행정력과 예산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경쟁이 패자가 없는 결과로 매듭지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가위원회가 두 지역의 업종이 다르고 지자체의 준비가 철저하며 주민들의 유치 열망이 크다는 이유로 남경필 지사에게 양쪽을 모두 선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 지사는 후보지 3곳의 시장들과 논의를 한 끝에 2곳을 모두 선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래 성장 거점을 만드는 테크노밸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과정에서는 그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할 수 없이 꼭 착공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없이 그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양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구리 있죠. 남양주 있죠. 양주 있죠. 그 다음에 연천 있죠. 그 다음에 고양 있어요. 파주 있고. 테크노밸리가 아닌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부에. 남부 마찬가지고. 이것이 과연 테크노밸리냐? 집적단지냐? 사실상 테크노밸리라는 것은 그것을 그 유사한 업종들이 서로 상생작용을 일으키면서 그걸 집적단지를 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지방공단인 걸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경기도 전체의 그 발전 전략에 상당히 잘못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치열하고 소모적이었던 공모 과정. 그러나 그 결과는 경쟁 자체가 의미 없어진 공동선정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널리 공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투영자 심사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그 어쨌든 50억이 넘으면 중기 지방재정기획을 해야 되고 투영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200억이 넘으면 정부 투영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 방식을 해서 발표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그 정말 그 투명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말 적확성이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은 사실 각 부서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모 절차라는 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합격된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를 다시 그 투영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러니까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그 단계를 좀 설정을 해서 맞췄으면 그럼 좀 더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번 결정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지역을 모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밝힌 것처럼 양주시는 기존 섬유 패션 산업과의 연계성을 또 구리 남양주시는 IT 등 지식 기반 산업 유치와 입지 여건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동시 선정으로 양 지역의 각기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 선정이 균형 개발의 의미라는 면에서는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2차로 된 지역도 1, 2년 내에 개발이 힘들어요. 적어도 통상 저희가 보기엔 한 5년을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경기도 차원의 계획이니까 좀 빨리 간다고 해도 3년 걸립니다. 그럼 3년 지나면 또 우리 수도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이 3차가 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뭐 이런 거 너무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제출된 지역들이 다 잘 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냐. 그래서 한편 공동 선정으로 인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조성 시기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양주시는 경원 축에 또 남양주는 경춘 축입니다. 전혀 우리가 축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 시기나 또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금액 또 경기도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남양주 구리에도 축하드리고 우리 양주는 경원 축의 별개의 사업으로 잘 정리가 돼서 추진될 겁니다. 경기도 인구가 한 300만이 늘었어요. 이거에 의해서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순세계가 남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바로 그 3년 전, 4년 전에 겪었지 않습니까? 재정결함을. 결국은 이게 금리만 조금 올라가면 재정절벽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상은 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걸 임기 말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발표에 양주시와 구리 남양주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부지 조성에만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의 60%에 달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과정 속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작진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수차례 경기도에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또 공정성을 담보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밝히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공모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만의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최종 경쟁지였던 두 곳이 모두 선정되는 다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두 후보지들이 벌인 유치 경쟁과 차별성, 많은 양해각서가 빛이 발한 셈인데요. 경기도가 어떤 기준과 계획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번 결과로 볼 때 그 기준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 결정이 나기 전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의 최종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당시 경제과학기술위 간사였던 고우환 의원은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의 사업지로 선정된 고양시의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고 의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혐오에 가까울 정도의 주변 환경이다. 첫 번째로 100만 고양 시민이 분뇨 오폐수 처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 전체가 우리 고양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펌핑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요즘 시간당 보통 한 100mm는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부 그 이제 침수 지역이죠. 여기 이제 그 계획 사업 계획서에 보면 설계도에 보면 이 전체에 성토를 5m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3층 높이 되는 건물은 지붕만 보일 것이고 나머지 여기 단독 주택들은 다시 이 도관에 그냥 갇혀서 바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멱절산이 얼마나 중요한 산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의 이 OP였다는 거잖아요. 제2자유로 공사할 때 지반을 조사해 보니까 20m를 굴착을 했는데도 자갈층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연약 지반이 어느 정도일지도 예측도 지금 못하는 거죠. 예측도. 여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7,800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땅인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6월 고 의원의 지적 이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이 모여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했던 고 의원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회 일단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람들,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고양시 도시 관계되는 분, 그리고 이 고양시 도시공사, 외부 전문가가 교수 3분에 이 전문가가 한 분으로서 4분 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환경적으로 문제를 없다라고 단답으로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저는 정말 글쎄 뭐 어떤 심정으로 와서 앵무새 같은 저런 얘기만 하는지 정말 가슴에 치미는 그런 적을감을 느꼈어요. 고 의원의 질책이나 문제 제기가 100% 옳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100% 틀린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다면 고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모 과정에서 구리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내세웠던 부지는 두 지역 모두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리시 산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의 30만 제곱미터를 후보지로 내놓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은 데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지나가고 있으며 갈매와 별내, 다산 신도시로부터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왕숙천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 요소와 함께 조속한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전동 일대 30만 제곱미터를 부지로 내세운 양주시. 양주시는 그동안 이 부지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과 이미 그린벨트 규제가 해제돼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린 언제나 훔치는데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이는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IT 업계에서 카피캣, 즉 남을 모방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계획과 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잘 따라해서 2차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권은 경기도가 가집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모든 도민들이 져야 하고 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